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과실범의 처벌 규정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군형법상 과실, 유독 음식물 공급죄라는 것도 있어요. 즉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나 실수로 유해한 음식물을 공급한 경우겠지요. 또 군용시설이나 군용물에 실화를 했거나 과실로 군용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손괴라는 말은 조금 어렵긴 한데 부순다, 망가뜨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손괴죄는 과실범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군용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실범이 처벌받는 경우에도 형량은 고의범보다 훨씬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반면 과실치사죄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금고라는 것이 나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징역은 형을 살면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금고는 형을 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때 일을 해야 하고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을 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강제노역 금지는 헌법에 나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이론이에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이것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강제로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는 생활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일 중독인가 봅니다. 특히 정년은 되었지만 아직 건강이 허락한다면 조금 일을 더 하는 게 덜 늙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망가뜨린 경우에는 당연히 그 개념에 포함되겠고요. 예컨대 접시나 컵을 깨뜨린 경우지요. 그리고 물리적인 손괴뿐만 아니라 은닉, 즉 숨겨놓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돼요. 동네 바보가 제 사무실에 와서 저의 휴대전화에 전원을 끄고 침대 밑에 숨겨놓아서 제가 찾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물론 동네 바보가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 즉 불법으로 자신이 가질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손괴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리고 손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커피에 담배째를 털거나 침을 뱉는 경우도 포함되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만약 남의 그릇에 소변을 본다면 이것이 손괴가 될까요? 정답은 예스입니다. 사실 소변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깨끗이 주방 세제를 사용해서 닦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고 냄새도 다 제거가 되긴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그릇을 사용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에 소변을 보는 경우에도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남의 차의 공조장치에 까나리 액젓을 넣어서 이상한 냄새가 한 경우에도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의 옷을 아주 약간 찢은 경우에 수리를 하면 다시 입을 수 있더라도 손괴죄는 될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남의 앵무새에게 욕설을 가르친 경우에도 손괴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손괴에 의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남의 음무물을 오물로 더럽게 하는 경우도 손괴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 차의 열쇠 구멍을 순간 접착제로 막은 경우에도 당연히 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고추장, 우유, 치약 등을 뿌린 경우에 인정된 판례도 있네요. 물론 고추장 등을 씻어내면 다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에요. 주차된 차에 장애물을 쌓아두어 차를 빼지 못하게 한 경우도 성립된 예가 있네요. 다른 사람의 금반지를 금리로 만든 것도 손괴죄가 되겠지요. 다음번에는 미필적 고의 설명드릴게요. 확정적 고의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